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을 검색하게 됐는데요. 제목에 눈길이 확 끌렸습니다.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가능할까? 얼만큼 가능할까? 제가 또 궁금한 걸 못 참잖아요. 책을 사서 읽어보니 저자 빈 존스는 1년 동안 1리터도 채 안 되는 유리병 하나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을 보여주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간 이건 무리다.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 불가능이다. 혼자서 막 얘기하면서 저자는 이걸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해서 계속 읽어보았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가치관과 소박한 삶을 살아왔을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인 비 존스는 미국인 남편을 만나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84평가량의 현대적인 집, 차가 3대나 들어가는 차고 잉어 연못이 딸린 정원, 대형 TV와 SUV, 업소용만큼 큰 세탁기와 건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돌리고 1년에 2번은 해외여행을 다니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며 비싼 육류 위주의 기름진 식단을 유지하고 회원제 수영장을 이용하고 바비 같은 외모를 돈으로 유지할 만큼 넉넉한 삶을 누리면서 산더미 같은 쓰레기가 매주 쌓여도 재활용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영양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안락함이 어느 날 마음속에 무언가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오면서 걷는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내는 패턴에서 활동적인 삶이 그리워져 활동적인 유럽 스타일 같은 시내로 이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삿짐 센터의 보관 창고에 잠시 짐을 묶어두게 되었는데 그때 생활에 새로운 경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 과도기에 그들은 가진 것이 적을수록 즐겨하던 일들을 할 시간이 생긴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잔디를 깎고 커다란 집과 거기에 찬 물건들을 관리하며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채워 넣느라 어마어마한 시간과 엄청난 자원을 썼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산책하고 소풍하고 이사한 해안 지역을 돌아보며 가슴이 확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로 오면서 비용에 맞는 작은 집에 맞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려야 했는데 이것이 정리정돈의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간소화를 실천하면서 간소함과 일상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책을 읽고 환경에 도움되는 다큐멘터리를 보며 건강하지 못한 식단과 무책임한 소비의 지대한 영향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자동차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에 점심을 싸서 다니고 페트병에 든 물을 마시고 종이 타올과 휴지를 마구 뽑아 쓰고 집 청소와 몸 가꾸기에 셀 수 없이 많은 독성 성분을 이용해 왔으며 식품 봉지로 가득 채웠던 쓰레기통과 비닐에 쌓인 채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 요리 등등 아메리칸 드림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이 자신이 얼마나 생각 없는 시민이자 소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길들이고 있었는지 깨달으며 가정을 친환경하는 데 매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비단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흔한 일상이지 않을까요? 저도 나름 친환경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재활용 쓰레기를 볼 때마다 잘 분리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나와도 되나 의문스러운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로 일회용 마스크와 배달용 포장 용기는 우리 사회의 추가적인 쓰레기 양산의 큰 원인이 되고 있으니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이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저자는 이사하면서 그렇게 몇 년 사이 소유물의 80%를 처분했고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40%나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줄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자가 말하는 쓰레기 제로는 재활용을 우선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서 하나의 모델에 포함되는 것이고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재활용은 매립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정 내의 쓰레기 줄이기는 첫 번째,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두 번째,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세 번째, 소비하며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네 번째,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다섯 번째, 나머지는 썩히기, 즉 퇴비화를 말합니다. 이 5가지 원칙 하에 저자가 실천해온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의 쓰레기 제로는 사실상 집 밖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각 장을 주제별로 정리했는데요. 장보기 방식의 변화가 쓰레기 제로의 시작이다. 욕실과 화장품의 쓰레기 제로는 건강을 되찾게 한다. 침실과 옷장의 쓰레기 제로는 삶을 가볍게 만든다. 살림이 감소해지면 생활비가 줄어든다. 일터에서의 쓰레기 제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바꾼다. 학교의 쓰레기 제로는 아이들과 교육을 변화시킨다. 인간관계에서의 쓰레기 제로는 오히려 관계를 두텁게 만든다. 외식과 외출의 쓰레기 제로는 사회를 서서히 바꿀 수 있다. 등 여러 가지 주제를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귀찮다는 이유로 실천을 못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나의 행동들 속에서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마트에서 과일이나 야채를 살 때 가능한 제철 음식을 애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재료들을 활용하며 비닐봉지에 포장된 건 담지 않고 바로 장바구니에 담게 되고 카페 등 외부에서 손 씻을 때 비치된 휴지를 뽑아 쓰지 않고 손수건을 이용하고 집에서도 키친타올 사용을 가능한 자제하고 행주를 사용하게 됐으며 차량 점검 후 영수증을 끼워주는 멋진 커버 브로셔는 정중하게 사용하고 물건을 살 때 꼭 필요한가? 다른 걸로 대체할 방법은 없나?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등 책을 읽으면서 실천 목록을 이렇게 바로바로 적으면서 하나씩 행동에 옮겨본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한 권의 책이 이미 다른 삶을 선물하고 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막연하게 생각된다면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 갑자기 집안의 변화를 상상하면서 설레게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일회용품과 포장지를 최대한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집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각종 물건들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서 간소화하라고 합니다. 첫째, 작동 가능한 상태인가? 유효기간이 지났는가? 둘째, 정기적으로 사용하는가? 셋째, 같은 종류의 제품이 이미 있는가? 넷째, 내 가족의 건강에 위험한가? 다섯째, 죄책감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예를 들면 선물 받은 것들 같은 거요. 여섯째, 다들 갖고 있어서 두고 있는 물건인가? 일곱째, 소중한 시간을 청소하느라 보낼 만큼 가치가 있는가? 여덟째, 이 공간을 다르게 쓸 수 있는가? 아홉 번째, 재사용 가능한가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맞지 않는 여건도 있고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 이대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니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기만 해도 정말 멋진 경험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좋은 가치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선물을 물건으로 하지 말고 체험으로 하는 방법들을 보면서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더 계획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집안 정리와 인테리어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고 TV 예능 프로에서도 정리만으로 새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정리 수납 전문가라는 직업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작년 한 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한 앱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중고 마켓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됐고 이젠 거기서 대기업이 동참해서 중고 마케팅 시장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하니 참 바람직한 방향이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의 극단적인 집값 상승으로
침대가 차지하는 공간이 몇 천만 원이라는 웃지 못할 기사를 보면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이미 지금 집에서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도 살림을 감소화하는 것은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쓰레기 제로 사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그 모든 것은 우리와 커뮤니티의 힘에 선출 공직자, 제조사, 교사, 식품 가게 주인 등의 공동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제로는 단순히 쓰레기 감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기쁨을 누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철 음식을 먹고 더 건강한 생활을 하고 좀 더 야외를 즐기며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삶을 단순화해서 중요한 것들을 위한 시간을 내는 이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덜 소비하고 덜 일하고 더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변화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신선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